네, 주민들이 주인되는 주주포차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모실 주민은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의회 권아름 의원입니다. 우리 9대 원주시 의회에서 최연소 여성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권아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연소 시의원을 이제 하시는데 네. 정치를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정치는 사실 이제 원래 훈수만 두려고 했었는데요. 밖에서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한계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직접 반영이 안 되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구나 해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 하시면서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느낀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실히 이제 예전에 정치 이렇게 하면은 좀 양복을 입은 연세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좀 젊은 감각 그리고 좀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들어가서 분위기도 조금 밝아지고 우리 의회가 이제 분위기도 좀 밝아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좀 좋은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많이 젊어진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 통해서 뭐 광역의회도 그렇고 젊어진 것 같은데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의원분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전에 밖에서 봤을 때 뭐 좀 안에서 봤을 때는 다르기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원주시 의회를 보면 현재 아무래도 좀 젊어지다 보니까요. 먼저 이제 재선이나 삼선 하신 의원님들에게도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가서 이제 회의를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거예요. 그렇죠. 박수도 못 치고요. 뭔가 이렇게 숨소리 하나 아니면 이렇게 펜 이렇게 들었다 놓는 소리 하나도 내기가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엄숙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고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계시다 보니까 상임위 회의라든지 뭐 간담회 같은 거 주민분들이랑 할 때 보면 활기도 좀 많이 넘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소통이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한잔 하시죠 일단. 네. 정말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맥주를 마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방송 중에 술 먹으면서 이렇게 제가 이거는 이제 기자님이 술을 평소에 좋아하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일 때문에 드시는 건가요? 일 때문에 먹고요. 일단 그걸로 일단은 포장을 하시죠. 어려운 질문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시고 나서 아이를 쉽게 못 가지셨다고. 네, 맞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서로 둘 다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아이를 가지는 걸 미루자. 그래서 계획이 없었는데 막상 이제 계획을 하고 임신을 시도했는데 안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난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연 임신은 좀 힘드실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시술을 할 것인가 이제 입양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입양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저희 남편은 또 하는 데까지 해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시험관을 결정을 하고 이제 시험관을 했었죠. 그래서 또 복이죠. 이거는 진짜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죠. 쌍둥이를 또 맞아요. 얼마나 이쁠까. 심지어 남자 여자.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면 이거는 뭐 최고의 세트. 세상에서 그 어떤 선물보다 부럽지 않은 최고의 세트가 왔는데 지금은 제일 이쁠 때라고요. 제일 힘들 때 아닌가요? 아니 예전에는 몸이 힘들었어요. 아이를 이렇게 챙기고 뭐 이렇게 안고 뭐 이것저것 챙겨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살짝 정신이 살짝 이제 말대꾸도 하고 자기 주장도 하니까요. 살짝 정신이 힘든 시기가 이제. 근데 이제 학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시작도 안 했다. 너가 진짜 진정 사춘기를 맞이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가 이제 논리가 생길 때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논리가 힘든가요? 아니면 비논리가 힘든가요? 지금 굉장히 비논리적이라서. 지금이야 애기니까 그러는데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네 논리가 생겨요. 이제 초딩 고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그런데
저도 이제 중3이라 아, 사실 출산하면서 이렇게 부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를 하거나 이런 여성들 입장에서는 네. 꽤 심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저는 19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 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미뤘던 이유가 제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네. 이제 남편 돈을 써야 되잖아요. 뭐 같은 돈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그게 용납이 안 돼가지고 사실 돈 좀 모아놓고 임신하자 하면서 이제 좀 미뤘던 건데 그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일단 컸었고 제 일에 대한 그런 공백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심지어 갑자기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도 2배로 힘들고 네. 출산하고 나면 육아도 이제 그쵸. 2배로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임신했던 그 기간 동안은 이제 태교를 해야 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딱 네. 낳고 나니까 그게 더 커져서 굉장히 산후 우울증처럼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출산하기 전까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차피 의원님께서는 뭐 맞벌이를 하시니까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뭐랄까 좀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네. 있을 텐데 그 외에 진짜 스스로 사는 그런 청년 부부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어려움이 심할 것 같아요. 아기 낳기가 그래서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서 좀 그런 모습 보세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둘이 벌어서 둘이 쓰다가 네. 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2명이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기 용품들이 뭐 저렴한 것도 아니고 비싸요. 좀 비싸고 네. 저 같은 경우도 2개씩 한 번에 사야 돼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렇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담들이 고스란히 이제 마음적, 심적 부담감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청년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이제 좀 우리 사회가 같이 짊어져 줘야 될 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여성들한테 모든 육아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네. 그나마. 네. 근데 이제 의정 활동 하시면서 아이도 5살이면 손이 많이 갈 나이거든요. 네. 키우는데 좀 힘든 거 없으세요? 의정 활동이 어렵거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회기가 시작되면 뭐 봐야 될 자료 양도 굉장히 많고 네. 그걸 혼자 다 못하고 사실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돼야지만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실수 그쵸. 없이 발언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낮 시간에 이제 하고 집에 가서 자료를 보고 아이들을 재우면 이제 같이 자면 다음 날이 돼야 되는데 재우고 나와서 자료를 또 봐야 되니까 기본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나 아이들이 이제 등원을 시키고 제가 회의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여유로운 아침 일상이었다면 지금은 무조건 빨리빨리가 너무 입에 배가지고 제가 조금 회기가 없어서 여유를 부리면 저희 아이들이 엄마 빨리 하라고요 늦었다고요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늦지 않았는데 아이들도 되게 조급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안함이 있죠. 근데 아이 육아에 또 업무도 사실 많잖아요. 이게 네. 기초연이라는 게 지역구 챙겨야 되고 뭐 네. 짜잘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 민원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근데 일단 그래도 제가 젊어서 네.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체력적으로 그리고 열정 부분에 있어서도 좀 높게 보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그런 걸로 채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밖에서 훈수도 쓸 때 진짜라고 지금 딱 들어와서 네. 정치에 들어와서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거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멀리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를 발전시킬 이런 계획들을 안 세우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막 실내 체육센터 만들고 실내 놀이시설 만들고 이런 걸 왜 안 하는 거야 막 했는데 그렇게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는 걸 사실 잘 몰랐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을 이제 제가 뭐 이런 거 해주세요. 우리 동네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제 들어와서 알게 그쵸. 됐죠. 네. 자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의원님들이 와도 이렇게 질문
여러 번 드릴 텐데 네.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와, 네. 남편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남편이랑요. 남편이랑은 이제 저도 예전에 뮤지컬을 했었고 오. 저희 남편은 뮤지컬 배우를 10년 하고 이제 작가 겸 연출가로 이제 네. 전향한 케이스인데 오. 그때 제가 출연한 작품에 이제 저희 남편은 작사가로 왔었고요. 저는 이제 배우로 갔었는데 작품이 다 끝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네. 그분의 존재를 사실 잘 저는 그쵸, 그리고 작품을 하느라고 스텝이니까, 예. 작품을 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존재를 사실 잘 몰랐는데 그분은 이제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같이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신천지인가 좀 이건 장난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자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갔는데 근데 심성이 착하고 너무 저를 좋아해줘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그 심성이 착하고 좋아해 주는 거 외에 뭔가 매력이 있었으니 또 오케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제가 어떤 상황을 이제 논의하거나 네. 이제 상의했을 때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감정적이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좀 빨리 예. 이게 해결을 빨리 봐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저희 남편은 생각을 굉장히 좀 요즘 길게 해서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 깊이 하고 저한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굉장히 조언을 해줘서 그런 부분이 존경심이 있어서 결혼까지 하지 않았을까. 아, 멋있다. IQ가 높아요. 그래요? 네. 아, 전 JQ가 높아요. 네. 네, 저보다 잔머리, 똑똑해서 잔머리.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는 IQ 높은 사람 싫어하게 됐어요 이제. 집안일을 할 때 너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본인이 조금 할까를 시간을 굉장히 끌고 이제 저를 교묘하게 파악해가지고 아, 네,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똑똑한 사람 별로 안 네. 좋다 요새는. 자,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는데, 자, 그 어렵게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네, 그 아빠도 처음이잖아요. 네. 예. 서운했던 거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너무 잘해가지고요. 이제 왜냐면 힘들게 임신을 했잖아요. 네, 시험관이라는 네, 네. 과정을 거쳤으니까 굉장히 잘해주고 뭐 저한테 부족함 없이 해줘가지고 다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제 제가 입덧을 대신 해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제가 거의 화장실 앞에 베개를 갖다 놓고 살았거든요. 예. 화장실 수시로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본인은 이제 계속 미안하다 말하는데 나중에 이게 되게 영혼이 없이 저한테 그때 너무 미안해 내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살짝 영혼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진심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난 정말 뭐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뭐 출산도 대신 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짝 이거 내가 낚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죠. 그렇죠. 대신 해주고 싶은데 잠은 침대 가서 자고. 네. 그렇죠. 영혼이 없었네. 네, 농담입니다. 자, 결혼하고 나서 감동을 받았을 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낳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조리원 들어가는 날 네.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이벤트를 오, 해줘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커튼에다가 이렇게 뭘 붙였어요. 쌍둥이 엄마 뭐 축하해. 집 커튼에다가? 아니 조리원. 조리원 커튼에다가? 근데 그게 너무 허술하게 해가지고 사실 제가 살짝 이 사람 뭘 하는 건가 싶었는데 왜냐면 제가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조리원에 네. 갖다 놓고 이제 네. 오라 그랬는데 시간차가 너무 뜨는 거예요. 근데 집에 엄마가 계셔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냐 갔냐 했더니 간 지가 한참 됐다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랬는데 이제 그 사이에 조리원에 가서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침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불을 제가 평소에 쓰던 거를 가져다 놓고 이제 현금 쭉 이렇게 깔아 오, 제일 좋은 선물 현금 이제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엄마가 된 걸 축하해라고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쌍둥이 뭐 둥이 엄마 된 걸 축하해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고 풍선도 붙일 시간이 없으셔서 바닥에 버려놓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중에 감동 포인트는 돈이죠. 네, 깜짝 놀랐죠. 그렇군요. 네. 잠시 또 네, 신사임당을 많이 깔아놓으셨더라고요. 좋은 엄마가 되라고 이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뮤지컬을 했다라는 거는 저희 작가가 써준 대본에도 없고 네, 없어요. 예, 그 어떻게 그럼 뮤지컬은 또 무슨 예.
아니 너무 길게 한 거는 네.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좀 그런 쪽에 계속 있었어가지고 아니 연극 배우나 이런 배우는 할 수 있는데 뮤지컬은 또 나름 이게 급이 다르잖아요. 또 일단 뮤지컬 하게 된 건 이제 성악 쪽이랑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간 거라 노래랑 좀 연관이 있죠. 그래서 노래 시키시는 건 아니죠. 왠지 눈에서 살짝 이거 이런 포인트를 느꼈는데 노래는 안 하는 걸로. 사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굉장히 힘들다고 느꼈던 게 네. 저를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네. 저를 그쵸, 아시는 그쵸. 분들이 예, 맞아요. 그래서 행실을 되게 조심스럽게 예. 하다 보니까 노래는 못하는 걸로. 아니 노래하는 사람이 행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음주 가무를 제가 원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 되고 나서부터. 아. 근데 오늘 또 이제 원칙을 하나 깬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 아. 술을 안 먹겠다고 했는데. 네. 네. 아 여긴 아니에요. 스튜디오. 근데 집에 갈 때 이제 술 먹은 걸 사람들이 볼까봐 조금 조심스러워가지고. 네. 자 그러면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좋아하는 노래요? 네. 찬송가 아니면 애국가인데. 아니 하라고 안 할 테니까요. 아, 네? 네,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좋아하는 노래요? 네. 노래를 부른 적이 너무 오래돼서 사실 들은 적도 오래됐고 뮤지컬 노래 중에 뮤지컬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뮤지컬 노래도 너무 다 까먹었어요. 제가 10년 됐거든요. 안 한 지. 기자절한 지가 20년이 넘는. 그래서 안 한 지가 네. 10년 네. 넘어서 다 까먹었다는 거죠.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 그래도 뭐 좋아하는 거 뭐. 이거 왠지 부르면 방송에 나갈 것 같아서 못 부르겠네요. 안 부르셔도 돼요. 좋아하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좋아하는 거요? 네. 뮤지컬도 괜찮고. 뮤지컬에서 네. 좋아하는 거요? 저는 이제 엘리자벳에서 나는 나만의 것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좀 BGM 깔아주세요. 못 찾는 걸로. 네. 네. 나의 의정 활동의 목표는 뭐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의원은 사실 제가 의원이 되면 이렇게 동네에서 걸어다니고 막 영화 보면 우리 동네 의원님 하면 이제 막 계속 걸어다니잖아요. 네. 그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그러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까이에서 본인들이 이제 시민분들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이렇게 의원님 들어와 봐요. 이렇게 해서 이것 좀 봐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출마를 했는데 왜 못 그러시는지를 알았어요. 왜요? 차를 타고 다니고요, 일단. 네, 그렇죠. 행사가 하루에 뭐 3개, 4개 이러니까 거기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봐야 될 서류, 그다음에 이제 회의해야 될 자료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지역구를 그냥 돌아보는 시간은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쵸.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못 하셨던 거구나. 안 하신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주민분들이 부르면 언제든 가서 좀 얘기도 들어드리고 네. 당장 제가 해결을 못 해드리더라도 이런 문제가 우리 원주에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알고 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정활동 그런 거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민분들에게 사실 이게 기초의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외로운 직업일 수도 있고 맞아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쯤 나는 힘이 날 것 같다. 그리고 시민 그 지역 주민들께 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사실 이제 제가 매월 1일 날 우리 주민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소개받고 알게 되고 명함을 주고받고 하는 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쭉 모아서 하니까 지금 이번 달 되니까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사실 회신이 올 때가 가장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께서 뭐 한 달간 수고하셨어요라든지 뭐 의원님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짧은 멘트가 이제 올 때마다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이 한 번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 우리 동네의 발전 그리고 원주시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 최연소 권하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 들어보신 것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젊은 청년으로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반려자 그리고 동반자가 되기 위해 나왔으니까요. 함께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주포차는요. 여러분들이 주인이고요.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녹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